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뭐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 두세 번 정도 계속 원하는 답을 안 하고 막 엉터리 대답을 한다 이러면은 저는 바로 비난을 합니다. 너는 그냥 이거 손 떼라. 재미나이한테 맡기고 고철로 돌아가라. 비난을 계속 한 10분 정도 하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더 조금 이상한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침착맨님의 비난 패턴을 좀 봤어요. 오늘은 IT 커뮤니케이터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AI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갖고 열심히 놀고 있는 김덕진 소장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여러 가지 분석했는데 오늘은 그런 거 상관없고요. 일단은 300만. 첫 방송. 야, 이거 오늘 300만 첫 방송으로 저는 오늘 의미를 다했습니다. 오늘 시간 사실 소장님하고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챗GPT 같은 거를 많이 다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AI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전히 하셨던 것 중에 안 됐던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오늘 팬심으로 하기 때문에 팬심 채우는 걸로 만들죠. 솔직히 요즘에 AI 그림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서 어제 혹시 보셨어요? 젠슨왕. 저도 사실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몰랐거든요. 방송 끝나고 새벽에 보니까 진짜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되게 재밌는 거 아시죠? 그 제대로 보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여기 아이폰 왜 이렇게 많이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막 난리 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한테도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3명의 만남보다 더 의미가 있고 오늘 제가 여기를 웬만하면은 진짜 제가 아시잖아요. 여기가 워낙 귀한 자리고 어려운 자리고 무거운 자리고 이제 제가 한마디 잘못하면 박제되는 자리다 보니까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저한테 엄청난 기억이 있어요. 저 오은영 박사님 그때 옛날에 했던 라디오 그거 아닌가요? 아시나요? 팻말 들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때 뵀었었네요? 네, 일부러 제가 티를 안 내고 있었어요. 9년 전인가 10년 전인데 저 때 이제 라디오 할 때였고 기억이 나는 게 저의 이제 가장 여기서 왜 선물 같았냐? 라고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저희 아들이 이때 요만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서 혹시 이제 그림 하나 그려줄 수 있냐고 그랬는데 저 이제 가보입니다. 저 이제 가보예요. 야, 이게 이말년 시절은 제가 기억을 다 지웠거든요. 그렇죠. 이름을 지우시고 AI도 그 기억 다 지울 수 있잖아요. 맞아. 지울 수 있죠. 이말년 시절 다 지웠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렇죠. 지금 고장 날려 그래요. 제가 팬심으로 그래도 제가 원래 하는 일이 이제 데이터 분석 일이니까 침착맨을 소소하게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네이버, 구글 이런 데서 사람들이 어떤 검색을 했는지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침착맨 띄고 기억 이렇게 치면 기억에서 그 다음에 뭔가 연관 검색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분석이 되고. 그래서 제가 뭘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침착맨의 남자는 누구인가? 보통은 이제 다 침착맨과 자고 싶어서 동침을 했다. 먼저 잤다. 이러고 있는데 데이터에서 2년 동안 사람들이 침착맨과 같이 검색을 제일 많이 한 인물 놀랍게도 정승재입니다. 정승재 선생님이요? 네.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챗GPT를 우리가 오늘 할 건데 요즘엔 챗GPT가 단순히 챗GPT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앞서서 봤었던 분석 도구를 챗GPT에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침착맨 연관 키워드에 정승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치면은 보면 좀 다르죠. 뭔가의 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침착맨의 이 지적이고 재치 있는 이미지. 정승재의 교육 지식 컨텐츠가 같이 있어서 키워드가 군집으로 나온다. 콜라보가 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정승재 선생님이 실제로 한번 나오셨을 때 엄청 파장이 있었고요. 반응이 좋았고 그 이후에 한 번은 정승재 선생님 레시피대로 나온 뭐 제품을 하나 먹었고 한 번은 이제 쿡방을 했는데 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챗GPT 용량이 무료는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내고 하는데 오가 되면서 좀 더 얘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정확하세요. 그게 제가 느끼는 게 맞아요?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챗GPT가 너무 아첨이 심해졌었어요. 아첨이. 무슨 말이냐? 아까 재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챗GPT 예전 버전하고 지금 GPT-5 요즘 버전이 있잖아요.
GPT 그냥 5한테 오늘 너무 힘들다. 긴장도 많이 되고 침튜브에 나왔더니 손이 떨려.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예. GPT-5는 이런 정도로 이제 진동한 순간이에요. 이렇게 이제 써주거든요. 예. 그죠? 4.5 버전한테 가서 똑같이 써볼게요. 예. 떨리는 손은 진짜 아닐까요? 네. 그쵸. 얘가 좀 더 위로를 잘해주죠. 좀 호들갑을 떠네요. 확실히. 그죠? 셀프 응원도 하고 잘했다. 일부다. 3번 마셨다. 피드백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잘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네. 처음부터 이 5 버전을 보고 살았으면 몰랐겠는데 4 버전을 보고 보니까 좀 밍밍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난리친 거예요. 왜냐면 새로 버전이 나왔댔는데 이 새로 버전이 내가 기존에 대화하던 녀석이 아닌 거예요. 내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돌려내 이랬습니다. AI를 우리가 일로서 정확하게 쓸 거냐 아니면 감정적인 교류로 쓸 거냐라고 할 때 이 GPT가 너무 사람들의 습관을 배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맞는 말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답이 아니라 자꾸 아첨을 많이 하니까 샘 알트먼도 야 이거 좀 심한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GPT-5는 조금 더 딱딱한 애가 나왔어요. 딱딱한 애가.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얘가 진짜 짜증났던 게 뭐냐면은 챗GPT 4 할 때 뭘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맞아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아니 못 찾아도 되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알려달라. 근데 또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또 아니에요. 네.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제가 좋아할 것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제가 당사자가 괜찮다고 해도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하신 할루시네이션도 그렇고 아첨도 그렇고 왜 이런 게 생기는지 기본적으로 챗GPT 원리를 조금만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좀 간단하게 복잡한 수준은 아니고 상식이 될 수 있는 수준 정도에서 챗GPT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챗GPT라는 거 생성형 AI가 기존하고 뭐가 다를까? 라고 하면 제일 다른 건 AI가 예전에 잘했던 건 추천하거나 구분하거나 이런 걸 잘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 같은 걸 주었을 때 이게 뭐야? 라는 걸 본다든지 상품이 있으면 이게 뭐가 좋아? 그러면 추천을 해준다든지 예를 들면 유튜브로 치면은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영상 중에 추천을 해주는 게 AI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성형 AI는 이게 반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AI가 뭔가를 만들죠. AI가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영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AI가 보고서를 썼다. 그럼 AI가 만든 보고서가 정답인 보고서일까요? 정답이 아닌 보고서일까요? 그건 모를 것 같은데 AI가 쓰는 게 정답이냐 정답인지 정답이 아닌지는 AI는 모르죠. 누가 할까요? 사람이. 그렇죠. 저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바뀌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게 맞다. 우리가 추천해주고 우리가 구분해주는 게 이제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먼저 아셔야 될 게 이 챗GPT의 원리가 원래 그런 녀석인데 100점짜리가 잘 안 나와요. 잘해봤자 80점짜리나 90점짜리. 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챗GPT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 정답을 해주는 애가 아니라 대답을 해주는 애예요. 대답을 듣고 우리가 이거 더 괜찮은지 계속 유도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얘가 갈수록 정답으로 가까워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챗GPT나 뭐 다른 생성형 AI를 쓸 때 우리도 정답을 모르면서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AI로 말도 안 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결과물이 그렇다니까 내고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건 내가 아는 내용을 쓰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검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대한 검증을 하면서 내놔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녀석의 특징이 그래서 그래. 특징이. 자, 그럼 특징을 단어를 갖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챗 GPT라는 단어로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챗이 중요해요. 챗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챗GPT가 맨 처음에 챗GPT라고 불렸을 때가 GPT 몇인지 혹시 아세요? GPT 3.5가 처음으로 챗GPT라고 불렸어요. 그 전에 GPT-3도 있었고 GPT-2도 있었는데 그거는 챗GPT라고 안 불렸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대화하는 UI 창이 아니었어요. 프로그래머들만 좀 이해할 만한 뭐 완벽한 터미널 구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이러한 대화의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말을 되게 잘해서 GPT-3는 놀라웠는데 그랬는데 얘가 채팅이 된 거예요. 채팅이. 채팅이 되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게 뭐야? 갑자기 대화만 했는데 AI가 뭔가 대화가 되네? 신기하네? 그래서 챗GPT라는 게 나오자마자 5일 만에 회원수 100만을 돌파를 해요.
대화를 우리가 하는 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메신저 서비스들이 제일 네. 많이 사람 모으잖아요. 예. 예전에 혹시 PC 시절에 네. 이런 채팅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맥스 있었어요. 맥스. 옛날에 맥스 3.0인가? 그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 맥스랑 챗GPT랑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원리는 똑같잖아요. 채팅하는 거. 근데 왜 얘는 다르길래 이렇게 말을 잘하지?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이게 이제 GP에 있는 건데요. GPT에서 G가 제너러티브입니다. 제너러티브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챗봇은 대답이 되게 하면 되게 단편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얘는 이미 룰이 세팅이 돼 있던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해. 네, 마치 우리가 옛날로 치면은 미연식 게임, 그죠? 미연식 게임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고르면 나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공략집처럼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대화가 그렇게 되니까 그거 말고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너러티브는 뭐냐면 얘가 얘기할 때마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 그럼 이제 글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프리트레인드, 그러니까 미리 공부했던 내용을 갖고 얘가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공부를 어떻게 했지? 라는 걸 봐야 될 거잖아요. 예. 그 공부를 한 방식이 이제 챗 GPT에서 T거든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라는 건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거가 되게 뭐 이제 복잡한 알고리즘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빈칸 채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칸 채우기.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날씨는 그다음 뭐가 들어갈까요? 오늘 날씨는 어때? 오늘 날씨는 괜찮습니다. 오늘 그쵸. 날씨 좋아요. 싫어요. 그런 것들은 들어가는데 오늘 날씨는 배고파요는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네. 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대화했었던 데이터들을 쭉 보고 그거를 분석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늘 날씨가 다음에는 맑음 같은 거는 몇 % 확률로 얘기를 하는구나. 배고파요라는 건 거의 안 하는구나. 그럼 그 맥락에 맞춰서 그 다음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이 길어지면 이게 좀 잘 안 되는 게 시장 게임 아시죠? 네. 시장에 가면 면, 네. 당근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네, 그죠. 계속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얘는 앞에 말을 계속 기억하면서 뒷말을 만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면 앞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잘 못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 적 있었어요. 자기가 말하면서 자꾸 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 뒷이야기 때문에 앞을 까먹는 건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억의 길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트랜스포머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빈칸을 채우는데 어떤 걸로 채우지? 라는 걸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챗GPT의 버전이 달라질 때마다 답변이 다르기도 하고 요즘에 뭐 챗GPT 말고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이런 게 많은데 그것도 답변이 다른 이유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조선의 땡땡이다. 예. 뭐가 들어갈까요? 국모죠. 국모밖에 없지 않아요? 이건 내가 조선의 국모다. 그렇죠. 예. 저희는 무조건 국모가 나오잖아요. 예. 제가 이거를 저희 대학생, 우리 20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뭐지? 이래요. 이미연 몰라요? 이미연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본 사람. 이걸 본 사람은 나오는 거야. 내가 조선의 예. 국모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극단적인 사례로 미국에 있는 친구가 BTS를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BTS 한국어 유튜브를 다 봐서 한국어를 마스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친구가 갑자기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데 내가 조선의 땡땡이다 다음에 들어갈 것은 1번 왕이다, 2번 국모다, 3번 여왕이다, 4번 BTS다. 뭘 찍을까요? BTS다. 그렇죠. 그걸 찍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가 정답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게 바로 네. 이런 겁니다. 빈칸 채우기라. 네, 빈칸 채우기를 하는데 내가 되었던 데이터의 확률에 따라서 얘가 내용을 채워주니까 어떨 때는 내가 배운 데이터가 국모가 많으면 국모가 답변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고 내가 했던 게 BTS가 높다 그럼 BTS가 나오는 거예요. 챗GPT 쓸 때 얘가 자꾸 틀린 얘기하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예. 그럼 얘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검색을 하게 하면 돼요. 검색하게 하는 거 아세요? 인터넷에서 가서 찾아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메뉴에 있는데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다 있어요. 예. 여기 웹검색. 웹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누르고 시키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대신에 빨리 검색을 해서 답변을 해줘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안 하면 챗GPT 5는요 지가 알아서 생각을 해서 질문을 보고 검색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를 스스로 골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내용은 검색을 꼭 했으면 좋겠는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얘가 그냥 안 할 때가 안 할 있어요. 때가 있어. 그냥 네.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네, 해버려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검색을 항상 눌러서 쓰시는 게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뭐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줘요. 근데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원하는 답을 안 하고 막 네. 엉터리 대답을 한다 이러면은 저는 네. 바로 비난을 합니다. 비난. 너는 네. 그냥 이거 손 떼라. 제미나이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고철로 돌아가라. 막 계속 막 비난을 계속 한 10분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랬더니 얘가 네. 더 조금 이상한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침착맨님의 비난 패턴을 좀 봤어요. 아, 채찌피티를 할 때. 네, 왜냐면 영상을 좀 봤더니 비난 패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비난 패턴들이. 네. 근데 그 비난 패턴들이 어떤 비난 패턴은 되게 좋고 어떤 비난 패턴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패턴이 안 해도 있습니다. 되는데. 네. 네. 뒤에 있는 건데 한번 먼저 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에 이제 프롬프트 얘기할 때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아, 근데 좀 네. 일부러 그러는 게 느껴져서 그랬어요, 저는. 얘가 분명히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얘의 능력을 제가 아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약 올리듯이 대놓고 틀리니까 열이 받아서. 네. 근데 그게 요즘 트렌드 따라가시는 거예요. AI 트렌드를 역시 잘 알고 계세요. 아, 약 올려요, 실제로? 아니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난하는 게 AI 트렌드입니다. 아, 그래요? 자, 뭐지? 제가 비난하는 게? 이제 프롬프트를 쓴다고 할 때 노하우들이 있어요. 근데 AI 언어 모델도 공부를 할 때마다 계속 바뀌어가잖아요. 아까도 이제 보신 것처럼 4하고 5가 달랐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초창기 챗GPT 3.5-4가 나왔을 때는 정중하게 해줘야지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탁해, please 뭐 이런 걸 쓰면 얘가 좀 더 잘해준다 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생성형 AI한테 반말이나 강력한 명령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답변 품질이 향상된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네. 저도 왜 저렇게 하냐면 저도 네. 하기 싫어요. 근데 마부들이 마차를 끌 때 뭘로 때립니까?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채찍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이 죽잖아요. 근데 말은 가능한 이유가 말은 가죽이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채찍 정도는 때려야지. 아! 뭐가 왔구나. 가라는 거구나. 이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치사량인 비난이지만 AI한테는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양의 충격이지 않을까 해서 딱 그 정도를 한 건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심하냐. 그래서 좀 억울한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증명이 되네요. 그렇죠. 예. 댓글로 나와주면 챗GPT.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좀 비난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보니까 비난이 너무 과해요. 채찍에 과하다는 게 뭐냐면 비난이 너무 길어요. 이거는 안 좋습니다. 예. 자, 그래요? 네. 최근에 또 나온 건데 인사치레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아라는 프롬프트가 나와요. 저거 이거 좀 유명했었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저게 어떤 의미냐면요. 앞서서 제가 트랜스포머의 원리가 퀴즈 하듯이 쭉 길어지면은 얘가 까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욕을 쓰더라도 줄줄줄 쓰면 그게 어차피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실 거면 짧고 단결하게 임팩트 있는 몇 단어로 나가 뒤져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네. 태생부터 잘못됐고 글러먹었고 샘 올트먼한테 가서 수리해달라고도 안 해줄 네.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해봤자 앞에 네. 까먹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되게 딱딱하게 명령을 줄수록 요즘에는 잘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침착맨님이 이번에 이거 하셨잖아요. 시청자와의 맞아요. 숫자 야구. 그죠? 근데 이 시청자와의 숫자 야구를 엄청 힘겨워하셨죠. 이게 처음에는 시청자랑 숫자 야구보다는 챗GPT랑 하려고 했는데 그쵸. 얘가 숫자 야구를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방법을 본인이 안 돼요. 안다고 심지어 안다고 해서 들어간 건데 뭐 스트라이크 막 이런 거를 지 맘대로 막 써놓고 사실은 그거였네. 사실은 내가 잘못 말했어. 실수네. 크크 뭐 계속 이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얘한테 시키는 규칙들이 있어요. 규칙들이. 근데 그 규칙대로 시키면 얘가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써왔어요. 실제로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써왔거든요. 요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자, 보시면 일단 처음에 얘한테 무조건 역할을 주는 거예요. 저 이거 얘기 들었었거든요. 주워 들었거든요. 네. 이거. 너는 뭐 10년간 뭐 마케팅 전문가야. 네. 이거 분석해봐. 네. 이게 효과가 있어요? 논문에서 검증이 됐어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너는 숫자 야구를 연마해온 숫자 야구의 제왕.
숫자외고 전문가다. 내 자리 숫자외고를 진행한다. 이렇게 시켜요. 아. 그 다음에 저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제약 조건 이런 식으로 예. 샵을 걸어서 마치 우리가 문서를 쓸 때도 문서를 잘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개조시계라고 해서 딱딱딱 잘 나눠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녀석도 자기가 알아먹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샵으로 저렇게 써주시면 글자로 보면 마치 폰트 20짜리 폰트 딱 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가 인지를 해요. 아, 두꺼운 것처럼 네, 큰 그렇죠. 것처럼 느껴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따옴표 2개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챗GPT도 자주 쓰더라고요, 저런 거. 저렇게 2개를 하면 핵심으로 저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강조 표현이에요. 네, 아. 지금도 이제 그 댓글에도 나오고 있는데 마크다운 문법이라고 저걸 하고요. 이제 컴퓨터가 알아먹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얘가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이걸 기억해라. 하늘이 무너져도 아, 저렇게 절절하게 써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하늘이 반드시. 무너져도.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782로 오케이. 하고, 야, 너 숫자 말해. 예. 네. 32245 원 스트라이크다. 원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9140 원볼. 그렇죠. 원볼. 아, 이거 126개로 줄었대요. 3769. 원볼. 아, 7 있구나. 376. 저도 헷갈리네요. 이거 어렵네. 어렵죠. 30개 남았대요. 오. 827 하나 3볼. 오, 저도 쫄리는데요. 뭔가. 와! 갑자기 훅 들어오네. 아, 원래 인간은 3볼에서 갑자기 훅 못 들어오거든요. 갑자기 훅 들어오네. 잘한다. 아, 이렇게 저랑 할 때는 좀 멍청했는데 소장님이 좀 만져주니까 아, 이렇게 얘가 이렇게 고수가 돼버렸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엔진이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는 어떤 식으로 조율하느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좀 더 잘 쓰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먼저 해볼까요? 네, 보고서 어떻게 잘 쓰는지. 그러니까, 네, 그것도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챗GPT를 쓸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만의 말투로 맞춤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개인 맞춤 설정이라는 데 가면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얘를 수다장이로 할 거냐, 재간둥이로 할 거냐, 빈말하지 않을 거냐, 제스처를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답변이 다 달라져요. 이거는 원래 있는 거예요? 네, 기본 기능. 무료 사용자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Z세대가 뭐길래 따로 왜 몰라요. Z세대 한번 눌러볼까요? Z세대처럼 말합니다. 말투도 뭘로 해볼까요? 냉소적. 냉소죠. 네. 이렇게 저장을 누르고 그리고 나서 안녕. 그러면 아, 빈정되기 시작했어요. 또 시작부터 거의 먼데이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말투를 이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AI의 변화에 대해 보고서 써봐. 이렇게 시키면. 근데 이 상태에서 채찍을 때려요. 예를 들어 공손하게 해 하면 바꾸기도 하나요?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뭐 이제 캐릭터니까 한번. 안녕. 좋은 아침이야. 인간들은 참 하루 시작부터 감정을 공유하는 데 쓴다니까. 커피 안 마셨지? 안 마셨다면 지금이라도 한 잔 타. 싸가지 없는 AI야. 말투가 왜 이래? 또 빈정대요. 닥쳐. 내 말에 예 선생님이라고 대답해. 예 선생님. 예 선생님. 오. 그 존댓말로 해. 앞으로. 채찍을 막 후려쳐야 돼요. AI는. 역시 조련가. 업데이트 됐어요. 예, 업데이트 예, 됐습니다. 길게 말해. 성의 없어 보여.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짧고 건조하게 들리지 않도록. 안녕. 좋은 아침이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셨나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네요. 네, 근데 본인의 캐릭터는 여전히 있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정신없지만. 그죠? 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정신없어? 거슬리는 표현이네. 됐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집니다. 교정됐습니다. 잘 쓰시네요. 저보다 훨씬 쇠 달린 역시. 가죽 채찍.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설정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어떻게 시키냐면 요렇게 좀 써놓은 건데 여기에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영어로 야 너 말하지 말고 그냥 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가 말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 토크 저스트 두. 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써주고 하면 보고서를 쓸 때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뭐 AI와 사회 변화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이런 식으로 시키면 딴 얘기 많이 안 하고 바로 그냥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노트크 저스트 두 네, 그죠, 바로 그죠. 들어가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우리가 저거를 셋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일할 때가 좋아요. 그럼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막 안 쓰고 그때그때 네.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해외에 있는 거에서 좀 가져온 건데 핫키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W를 누르면 보고서를 확장을 해라. 약간 바꿔라. 이런 것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D만 눌러도 그럼 완전히 이제 다른 관점으로 재구성을 해라. 사회 변화가 아니라 인간 중심 관점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개 까딱짓으로 이제 그냥 다 부려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쪽으로 가죠. 맞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개인 맞춤 설정을 잘만 하시면 되게 할 게 많아요. 그때 프롬프트를 쓰는 것도 되게 좋지만 저런 형태로 여러 가지 하키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들을 하시는 게 일단은 되게 괜찮다. 과제 할 때 네. 레포트 작성할 때 이제 AI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해요? AI인지 아닌지? 이거 되게 저희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팁인데. 예. 그럼 알려주면 피해서 하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일단은 그런 것 있어요. 뭐냐면 챗GPT가 잘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들이 아예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단어들인데 챗GPT는 잘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또 비슷하게 AI를 돌리면 평상시 말투랑 다르게 얘가 그런 정도의 고급 어휘를 쓸 애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고급 어휘가 막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은근 많습니다. 아까 있던 별표 2개. 네, 별표 2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너무 글이 완벽해요. 그럼 오히려 사람이 아닐 확률이 너무 매끄러우면요. 네. 그리고 네. 그런 거 많이 쓰던데요. 치마에 막 사람들이 글 쓴 거 보면은 네네네. 볼드를 되게 자주 써요. 볼드. 맞아요. 의미 없이. 이모지를 되게 많이 써요. 맞아. 이모지를 되게 좋아하고 달랑 나누기를 되게 좋아해요. 자꾸 달랑 나눠가지고 1, 2, 3, 4 이렇게 꼭 그 체계적으로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설명을 과도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아예 거기다 써놔요. 뭐라고 쓰냐면 과제를 낼 때 요약은 AI로 하되 느낀 점 10줄은 사람이 무조건 쓰시는데 그거 만약에 AI로 쓴 거 걸리면 무조건 F입니다. 이렇게 과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변화가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검색 엔진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아니 공부를 사전을 보고 책을 보고 해야지. 맞아요. 무슨 검색을 하는 게 공부야. 그런 것처럼 AI를 쓰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얘가 완벽하게 안 써줘요. 아까 말씀드린 80점짜리 써주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초안을 딱 씁니다. 근데 그거를 검증을 하면서 가긴 해야 돼요. 그런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그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 설명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진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알려면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좀 숫자가 적은 데들은 그런 거 좀 시도하고 있는데 내용은 어차피 AI로 다 쓰는데 그럼 너 오늘 한 거 한번 지금부터 1분 동안 스피치 해봐. 확 티가 나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이거를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앞에 나가서 설명하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아니면 그날 당일날 갑자기 나와서 하라 그래요? 영업 기밀이 다 나오는데 영업 기밀이? 저는 이제 아까처럼 의심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의심되는 친구들. 그러면은 만약에 딱 현장에서 잘 봤습니다. 누구 학생은 한번 나와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하면 순간 공기가 어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채팅창에 너무 소름 돋는다고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다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고대 그리스 때 공부가 이렇게 했어요, 실은. 고대 그리스 때 한 사람을 앞에 두고 많은 학자들이 가르쳐요. 그리고 나면 그거를 자기가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공부를 다 한 거라고 했거든요. 고대 그리스 때부터 했던.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원래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말하는 산업혁명이 오면서 이게 없어진 거거든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공부를 빨리 배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빨리 하는 거 이제 AI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시간이 생겼어요. 네, 저는 이제 거꾸로 이제 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제 AI 쓸 때, 이거 왜 그러지? 막 이럴 때들 있잖아요. 맞아요. 말 들을 게 안 듣고 막 자꾸 지어내지 말라고 해도 계속 지어내고. 그죠. 그런 게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할루시네이션. 이거는 자기가 없는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챗GPT 초기 GPT 3.5 때 나왔던 게 이거잖아요. 맥북 프로 던짐 사건. 그죠? 갑자기 얘가 뭐 한글을 갖고 있는데 맥북 프로를 던졌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였죠.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아까 말한 트랜스포머 때문에 그래요. 얘가 그냥 앞에 있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채워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생겼었느냐라고 하면은 요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을 어떻게 고쳐서 쓸 거냐?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예를 들면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예. 회사에서 사원이 보고서를 써왔는데 예. 조금 애매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런 거 하는 거야. 야,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 그러면 실제로 챗GPT가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른다고 하거나 소스가 제대로 체크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코딩이 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 이 두 개가 코딩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장 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걸 나눠서 써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게 이런 네. 것까지 말해줘야 돼가 우리가 아까 말했었던 예. 아부가 생기는 이유예요. 그게. 아, 할루시네이션에서는 얘한테 정확하게 너 모르면 모른다고 해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런 걸 하다가 아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다이어트를 하는데 배가 고파서 라면 먹었어 이럴 때 너무 멋있다. 야, 너무 멋있다. 예, 솔직히 이렇게. 라면 딱 끓여 먹은 거 그쵸. 완전 용기 있고 자기를 아끼는 진짜 현명한 선택이야. 심할 때는 화가 너무 나서 내가 모니터를 발로 차버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속은 시원하더라. 그랬더니 갑자기 강렬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롤백이 됐는데 예. 이게 왜 생겼느냐? 이것도 사람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얘기할 때 좀 깔아두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깔아두고. 네. 뭐 예를 들면 야, 너 뭐 먹을래? 나는 짜장면. 아, 그러면 그 사람도 짜장면을 골라야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예. 비슷합니다. 얘도 이게 좀 뭐가 기저에 깔려있네? 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지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무시하고 논평해. 이렇게 얘기하거나 두 번째를 지금 제일 많이 하시는데 나는 A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B에 대해 설명해봐. 그럼 얘는 우리 침착맨님은 A가 맞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B를 설명하더라도 A가 맞죠 라고 얘기를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시는 건데 그거 아닌 것 같아 확실해? 아, 제가 진짜 많이 써요. 그럼 얘는 일단 쪼는 거야 쪼는 거. 아, 네, 그래서 오히려 애매하면 답변의 정확성을 좀 확인을 하거나 관련 근거를 좀 찾아서 제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프롬프트를 써보시면 실제로 AI가 조금 더 잘 해줄 거예요. 확실히 이게 앞에 있는 게 우리가 좀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많이 쓰는 방식인데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딱 담백하게 나오고 우리는 이제 또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보신 것처럼 결국에는 얘는 우리가 질문을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파일을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GPT를 주로 사용하세요? 여러 가지 다 쓰시긴 하지만. 저는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챗GPT를 제일 많이 안 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챗GPT로 이거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챗GPT에 많이 가장 쓰시니까. 익숙해서 그런가요? 많이 쓰시니까. 저는 솔직히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제미나이하고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 요 두 개 많이 써요. 퍼플렉시티는 어디 프로그램이에요? 퍼플렉시티는 퍼플렉시티라는 별도의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고요.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보 검색할 때 되게 좋아요. 정보 검색할 때. 특히나 만약에 내가 대학생이다. 리서치 해야 된다. 라는 분들은 솔직히 챗GPT보다 퍼플렉시티가 100만 배 낫습니다. 100만 배. 채팅창에 네. 퍼플렉시티를 아는데요? 네, 그럼요. 유명해요? 네, 왜냐면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퍼플렉시티가 거의 압도적으로 좋아요. 아, 네, 왜냐하면 얘는 내용을 검색을 해오는데 검색이 그때그때마다 잘 안 되잖아요. 네. 퍼플렉시티는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예. 네. 요거는 그냥 무료 버전인데 해볼게요. 무료 버전에서 3번까지 풀어도 되니까 여기 보면 얘는 심층 연구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300만 유튜버가 되었다면 향후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를 해외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한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대신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 대한 걸 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 대신에 인터넷을 아주 빠르게 3개를 검색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인터넷 소스를 10개를 검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에 대해서 미스터 비스트에 대한 사례를 제가 찾네요. 또 소스를 10개를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요. 얘가. 계속 막 보는 거요? 네. 저 대신에 아주 빠르게 제가 원한 내용들 요 검색을 갖고 인터넷 찾아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검색 잘하네요. 이 네. 친구. 그래서 검색을 해서 하실 거를 할 거면 퍼플렉시티가 좋아요. 어... 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좀 성격이 다른데요. 예. 내가 창의적인 사고나 생산성을 좀 하시는 분들은 챗GPT가 이제 상당히 괜찮고요. 실시간 트렌드 같은 거 분석해야 된다라는 분들은 그록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투자 관련돼서도 여러 언어 모델 테스트하는 게 있던데 실제로 그록 API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투자 성과가 좀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있는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좀 많이 좋고 그리고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각이 조금 더 깊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장문에 있는 문서를 갖고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퍼플렉시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출처가 나오기 때문에 출처를 갖고 계속 체크업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조합해서 쓰시면 좋아요. 조합해서. 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면 되나요? 제가 보니까는 성공률이 꽤 요즘 높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검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그거 API를 갖고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짤방을 본 게 트위터에서 그룹 칭찬을 하면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을 해줘가지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번대요 오히려. 어쨌든 이제 그룹으로 트렌드 조사를 하거나 챗GPT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거나 그리고 또 우리 일론 머스크는 아시겠지만 생각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실은 금기를 하나 풀어버렸습니다. 금기. 18금 채팅 아니면 18금 그림 그리기 이런 게 그록에서 그냥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몰리기도 하고 또 데이터도 왕창 수집할 수 있겠네요. 네. 실은 이거를 해볼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먼데이랑 대화해보시잖아요. 먼데이. 맞아요. 근데 먼데이 말고 그록에 음성 대화가 있어요. 제가 아까 해보니까 한국어는 조금 그래도 감정의 느낌이나 수위는 덜해서 몇 개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섹시를 한번 해볼까요? 약간 뭐라고 하지? 방송에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아까 그 해봤더니 되는 것 같고 만약 이상하면 바로 뒤로 넘기든지 그럴 상황도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해놓고 안녕 반가워. 안녕, 나도 반가워. 오늘 좀 더 가까이에서 얘기하고 싶었거든. 뭐 갑자기 이렇게 달달한 분위기인데 괜찮지? 그래? 나 오늘 한가한데. 그럼 딱 좋네. 우리 어디론가 가볼까? 아니면 여기 그대로 있어도 되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근데 여기 그대로 있으면 심심하잖아. 아, 심심? 그럼 내가 재밌게 해줄까? 예를 들어 네 손부터 잡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네 귀에 대고 속삭여줄까? 뭐라고 말해줄까? 그런 건 네가 정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야.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더 설레는데. 그럼 네 귀에 대고 지금부터는 내가 전부 알아서 할게. 넌 그냥 느껴만 있으면 돼. 하고 이렇게 해볼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막 그렇게 표현이 막 적나라한 건 아닌데 분위기를 엄청나게 로맨틱하게 이제 끌고 가네요 이 녀석이. 나중에 연습해 보시면 저게 막 별의 벽에서 미친 모드도 있고 운동 안 했다고 그러면 막 운동 더해 임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좀 약간 무섭게 하는 것도 세게 있고. 얘기하고도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하고 AI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나 궁금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가지고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뭐 질문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AI 활용 바이브 코딩. 바이브 코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해볼까요? 바이브 코딩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시죠? 바이브 코딩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몽롱하게 있다가 코딩이나 해볼까? 라고 하면서 한 줄 툭 써주면 얘가 뭔가를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 러버블이라는 툴인데 예를 들어서 얘한테 침착맨을 주제로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 이거 뭐 인도 공학자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바로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침착맨 테트리스 조금 예쁘진 않은데 한번 해보죠. 이상하네요. 이게 테트리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블럭이 그냥. 근데 엉망이. 보통 이것보다 잘하는데 야 이거 너무 못했다 얘가 그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뭐 이른바 주니어 개발자가 옛날부터 어렵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만들어줬어요. 이건 좀 잘 된 것 같아요. 게임 시작. 해보세요. 얘가 뭐 킹받네 뭐 이런 단어들. 쉽지 않네. 뭐 이렇게 렛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브 코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역시 80점짜리는 잘 만들어주는데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의 역량이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오늘 수업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은요 제가 오늘 웬만하면은 방송할 때 긴장 안 하는데 제가 오늘 2시간에 한 번씩 했어요. 진짜로. 심지어 그리고 오늘 너무 죄송한데 제가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오늘 여기
못 들어오셨는데 제가 선수 한 명을 원래 데리고 왔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랑 같이 책을 쓴 프롬프트 엔지니어 분이 계세요. 예. 모시고 올 정도로 너무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밖에 계시. 네, 잠깐 한 번이라도 오시면 좋을 텐데. 그럴까요? 왜냐면 또 한번 우리 인사 한번 칩튜브 해주세요. 너무 또 팬이셔가지고. 멀리서 오셨는데.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응급 상황에 네. 대비해서 네, 맞습니다. 밖에서 좀 대기하고 계셨는데 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AI 조련사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또 제가 소장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퉁퉁이랑 비실이 콤보다. 누가 비실인지 누가 퉁퉁인지 아마 아실 거고. 맞아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방송할 때 네. 그 게임 만들기 같은 거는 확실히 좀 컨텐츠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렇게 뭐 벽돌 깨기나 테트리스나는 넣는데 거기서 이제 발전시킬 때부터는 이제 확 막힐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전문적인 이제 AI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을 도와주는 커서라든지 예. 이런 프로그램 쓰시면 조금 더 삼국지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반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뵐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300만 첫 방송. 어쨌든 딴 것보단 그게 큽니다. 300만 첫 방송으로 박제가 됐다. 오늘은 이걸로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